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신 수험생은 뭐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영어가 돼 있어요. 영어가 돼 있어갖고, 영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필요 없을 거고, 저번에 이제 보니까 저희 학생 중에서 한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걸려서 이제 되게 빨리 됐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했냐고 했더니, 임용고시 공부했대요. 임용고시 공부한 다음에 이제 공부 났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다 돼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된 상태에서 뭐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이제 아무런 그 바탕이 없이 처음 상태에 와서 이제 공부하셨을 때 6개월 정도 공부해서 되는 것은 지금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이제 한 1년 정도는 공부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2년에 한 2개월 정도 걸린다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이제 통계를 봤을 때 자, 이것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최소한 이제 한 1년 정도 공부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는데 아주 잘 오셨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 공부할 때 겨울방학 때 오시는 게 있을 거고, 여름방학 때 오시는 게 있을 텐데, 거의 이제 보면 여름방학 정도 해서 이제 지방직 시험 끝나잖아요? 자, 끝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과목의 기본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목도 기본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지방직하고 국가직 시험 끝난 다음에, 자, 기본서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 시험 보실 때 국가직이 이제 4월이고, 지방직 이제 5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년 정도 이제 공부하셔야지, 자, 아까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울방학 때 오시면 조금 힘들어요. 자, 겨울방학 때 오시면 1월 달에 오셔서 뭐 4월 달이라든지 6월 정도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한 4개월, 5개월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기간이 한 1년 한 8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뭐 지금 오신 것은 5월 달인데 딱 좋아요. 자, 딱 좋고 이제 좀 7월 달보다는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잘 오셨고 지금 아주 그 시기적으로 잘 좋습니다. 지금 오신 것은. 그래서 이제 일단 평균적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이제 행정법에 이제 행정법 과목이 어떤 시험에서 출제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건데, 자, 뭐 나와 있듯이 이제 보시면, 자, 크게 변호사 시험 문제, 자, 국회사무처 8급 문제, 뭐, 자, 다음에서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7급, 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9급 문제 나와 있죠. 자, 다음에서 이제 뭐 경영과라든지, 자, 교육행정직, 자, 군무원 시험 있을 텐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겠죠. 자, 공부하는 시험은 자, 거의 9급일 거고, 그렇죠? 자, 9급이고. 자, 요거 7급하고 이제 9급 차이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자, 행정법 파트가, 자, 크게 이제 봤을 때, 자, 행정법 하면, 자, 크게 여기서 이제 총론하고, 자, 총론 파트하고 강론 있어요, 이렇게. 자, 강론 파트가 있고, 총론 파트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 자,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5가지 파트가 나올 텐데, 자, 우리 교재 가시면 지금 4편까지 나와 있죠? 자, 파트 4까지 나왔을 텐데, 일단 총론 파트에서 5편까지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처음 공부하실 것이 행정법, 이제 뭐 총설 나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가 행정작용법. 자, 행정작용법 있고, 뭐 세 번째가 이제, 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실효수 확보 방법. 자, 네 번째가 행정구제. 자, 행정구제 파트. 자, 다섯 번째가 행정조직. 자, 강론 파트에서 보시면 이 강론 파트가 이제 개별적인 특별 행정자격법. 자, 개별 행정자격법. 자, 이게 있을 텐데, 일단 행정법 총론을 하면 5편까지가 이제 행정법 총론입니다. 5편까지가. 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갖고, 과거에 보면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이 필수였었죠, 과거에. 행정학하고 행정법 필수였었는데, 그래서 행정학이 필수니까 과거에는 이 행정조직을 행정학에서 공부해요. 행정학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출제 관행은 5편까지가 행정법 총론 파트인데 지금까지 출제 경향은 여기서 4편까지 나옵니다. 총론 파트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뭐 9급 수험생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행정법이에요, 총론이에요. 자, 행정법 총론 파트지. 행정법 총론이고, 자, 총론 파트고, 자, 이에 비해서 7급 있지. 7급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행정법. 행정법이니까 어디까지? 강론까지 포함되겠는데, 자, 강론까지 포함될 거고, 뭐 국회 사무처 8급 문제도 이제 얘가 행정법입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다 총론 파트인데, 자, 다 총론까지 공부하는데, 군무원 시험. 자, 군무원 시험은 행정법, 자, 시험 범위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기 때문에 일단
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자, 뭐 국사가 검증 됐기 때문에, 뭐 시험 과목이, 자, 국어하고, 행정법하고, 행정학이죠. 세 과목. 자, 이 세 과목 보니까, 영어가 좀 안 되신 분은 좀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일단, 영어가 좀 안 돼 있어도, 뭐 시험 볼 곳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뭐 자기하고 꼭 맞는 그 직렬을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영어 안 됐을 때 이제, 자, 군무원 같은 경우는 영어가 검증이니까, 검증 통과한다면, 자, 검증 통과하는데, 점수가 이제 뭐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한 470이면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자, 470이면 뭐 그냥 그 정도로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자, 범위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자, 요 9급하고 이제 7급인데, 일단 9급하고 7급은 행정법이라서 이제, 자, 행정법 강론까지 포함돼요. 강론까지가 포함된 거 빼고는 일단 시험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7급 문제가 9급에 비해서 더 어려운 거냐? 뭐 그렇지는 않고, 9급 문제가 더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거의 유사한데, 다만 이제 강론까지. 자, 강론까지 포함돼서 이 강론 파트가 이제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강론 파트까지 포함된 거 빼고는 이제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고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자, 행정법은 이제 다행히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자, 뭐 매년 초에 이제 시험 볼 때 가장 먼저 시험 보는 것이 이제 일단 국가직이죠. 자, 국가직이고, 자, 다음에서 이제 국가직 9급 볼 거고, 다음에서 이제 뭐 지방직 9급 본 다음에 서울시 보는데, 근데 이런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2월달 정도? 뭐 1월달 해서 2월달 정도에 뭘 보냐면, 그 변호사 시험 있죠. 이 변호사 시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변호사 시험이 과거에는 뭐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오히려 이제 공무원 시험을 베꼈어요, 이렇게. 자, 공무원 시험 문제를 베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변호사 시험 문제를 공무원 시험에서 베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자,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이 나왔는지 먼저 이제 이렇게 자, 풀어보시면 올해 문제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행정법 과목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일단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자, 국회사무처 8급이라든지, 이 7급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미리 알려줘요. 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자, 출제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자, 장점일 거고. 자, 이런 시험에서 이제, 자, 시험 본다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자, 방법과 관련돼서, 자, 이제 출제 비중이죠. 자, 출제 비중과 관련돼 보시면, 일단, 자, 기본서 한번 펴볼까요? 자, 교재에서 아무데나 펴세요. 자, 교재에서 아무데나 펴시면, 거기서 이제 건데, 자, 뭐 77페이지. 자, 77페이지에서 이제 아무데나 펴시면 됩니다. 자, 거기 펴시면 이제, 자, 관련 판례 있죠, 판례. 자, 어딜 펴시든지 판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출제 경향과 관련돼서는 판례가 이제 가장, 자, 출제 많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50%에서 85% 판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시험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자, 판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거의 이제 한 80%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방직이라든지 국가직 시험을 예를 들면, 자, 한 그 80개 지문이죠? 이 80개 지문에서 60개 이상이 다 판례 지문이에요. 자, 어떤 시험에서 그런 거냐면, 자, 일단 판례가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것은 국가직하고 지방직, 자, 아까 지방직 이제 뭐 9급 예를 들면, 국가직하고 지방직, 뭐 9급 시험, 자, 이런 시험에서는 이제 판례가 많이 나와요. 자, 판례 비중만 높고, 자, 이에 비해서 아까 이제 뭐 교육행정직, 자, 교육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군무원 시험, 자, 군무원 시험인데 이런 시험에서는 판례 비중이 좀 낮아요. 자, 판례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제 법령이라든지 이론 파트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험마다 이제 그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판례 비중이 50%에서 85%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일단 판례 비중이 높은 것은 일단 우리가 뭐 전형적인 시험이지 뭐 국가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지방직 9급 문제 이런 시험에서 이제 자, 판례 문제 많이 나올 거고 그 외의 시험에서는 자, 판례 문제는 줄 거고 자, 이에 비해서 법령 파트하고 이론 파트가 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특징 맞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서 자, 두 번째 출제가 잘 되는 것은 법령 파트예요. 자, 법령인데, 일단 여기 보세요. 자, 법령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요 5가지가 있어요.
법령 파트에서 크게 행정절차법,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5가지 법령이 있는데, 자, 이 법령에서 이제 출제됩니다. 자, 기본서 한번 가볼까요? 자, 기본서 어디 가시면 되냐면, 자, 교재에서, 자, 449페이지. 일단 심판에서 심판. 자, 심판에서 이제 449인데, 여기 챕터 4, 뭐 챕터 4 가시면 행정 절차하고 행정정보 공개 있죠. 행정 절차하고 행정정보 공개. 자, 그 나올 텐데, 그래서 행정절차법하고 행정정보 공개 나오죠. 자, 그런 파트에서 이제, 자, 일단 자, 행정정보 공개 나와 있고, 이런 5가지 법령이 있어요. 자, 이 5가지 법령에다가 2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자, 2가지 추가하면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하고, 자, 또 한 가지가 행정소송법. 자, 이 2가지 법이 있다는 거지, 이제. 자, 이 2가지 법이 있을 거고, 추가한다면, 여기서. 자, 이런 법령에서 이제 출제가, 자, 국가직인데, 올해는요, 2018년에서는 이제 국가직에서 법령 파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일단, 자,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이 법령 파트에서 이제 국가직이 자, 국가직은 한 2문제 정도? 자, 2문제에서 이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 파트가 좀 줄고, 자, 국가직은 법령이 줄고, 판례가 출제된 비중이 높아요. 국가직은.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자, 지방직이죠. 자, 지방직 같은 경우는, 자, 뭐 판례 문제가 뭐 3문제에서, 자, 거의 이제 출제가 많이 된 경우는 한 7개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방직 시험에서 이제 법령 파트가 좀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자, 결국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법령하고 지금 봤을 때, 자, 이 판례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 출제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 2가지 빼고는 빼고는 이론 문제 나오는데, 이론 문제에서는 그냥 기본적 개념들, 자, 기본적 개념 묻는 거야, 이제. 자, 기본적 개념들, 예컨대, 뭐, 비련칙 무엇인지, 아니면, 뭐, 부당 결부 금전칙 무엇인지 하면서 이제, 자, 기본적 개념 묻기 때문에, 이론 문제를 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공부하시면, 뭐, 이론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이론 문제를 틀릴 리는 없을 거고, 자, 다음에서 사례 문제인데, 요 사례 문제는 거의 이제 판례 있죠. 이 판례를 이제 케이스화 시켜요. 자, 판례를 케이스화 시켜서 되기 때문에, 일단, 사례 문제도 거의 이제 판례 문제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 딱 봤을 때, 자, 뭘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판례하고 법령. 이 2가지지 뭐. 이 2가지 공부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집중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판례 문제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판례 문제가. 그래서, 자, 판례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가 좀 쉬워요. 자, 나왔을 때, 문제 나왔을 때, 판례가 이제 판례 문제가 일반적인 법령에 비해서는 좀 쉽습니다. 왜냐면, 법령 같은 경우는 조문 있죠. 조문을 바꿔내기 때문에, 어떤 조문 자체를 바꿔냈을 때 이제 문장 자체에 대해서 수험생이 바뀐 조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수 따기는 판례가 좀 쉽다는 겁니다. 법령보다는. 그래서 자, 다행스럽게도 이제 판례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문제에서 자, 시험 문제 좀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 거고. 자, 그럼 다음에서는 보시면 자, 공부 방법인데 자,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공부 방법과 관련돼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뭐 항상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제 뭘 하시냐면 관련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법에서 쓰는 용어들. 예컨대 뭐 예를 들면 뭐 공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판력이라든지 좀 나올 텐데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법률 용어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일단 시간이 걸려요. 자, 최소한 이제 뭐 2개월 동안 저한테 오셔서 자, 수업을 들으시면 뭐 이제 2번째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2번째 들으시는 분은 이제 조금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 알기 때문에 자, 2번째 들으신 분은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그래서 자, 좀 쉬워질 건데, 의심하시는데 하여튼 오늘부터 쉬워질 거 같죠? 의심하시는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거고 아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은 행정법을 공부하러 오셨는데 이게 법인지 아니면 외국어인지 제2외국어인지 공부하러 오셨는지 잘 이해 안 될 정도로 그냥 용어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용어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 파악하는 것은 일단 2개월 동안, 자, 2개월 지나셨을 때 2개월 지나면 좀 이제 기본적인 자, 내용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시면 좀 편할 텐데 2개월 동안은 법률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자, 다음에서 자, 2번째 이제 보시면 자, 1회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셨을 때, 그 공무원 시험은요,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항상 이제 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요 시간 단축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처음에 한 번 딱 보는데 한 2개월 걸렸어요, 이게. 자, 2개월 걸렸는데, 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공부하실 때 반복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반복해서 수업 듣는 건데, 뭐, 반복해서 수업 듣고 이제 기본서 읽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컨대, 자,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아마 한 4번에서 5번 정도 그 책을 보겠죠? 볼 텐데, 처음에 한 2개월 걸렸어요. 걸린 상태에서 이제 뭐 행정공부 하는 게 아니잖아? 법도 하고, 자, 국수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오면요, 다 까먹었어요, 이거. 다 까먹었죠? 지금 공부하셨는데, 2개월 뒤에 와보세요. 다 처음 듣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 공부하셨는데, 이게 행정법 공부한 다음에 국사하고 또 국어하고 하면서 이제 또 시간 지나겠죠?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공부하시면요, 다시 처음이에요. 다시 처음인데, 한 번 봤던 거라서 이제 다음 공부하실 때는 이제 시간이 좀 줄어요. 한 뭐 1개월 반 정도 줄겠죠, 이렇게. 자, 다음 공부할 때는 이제 또 줍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장 가실 때는 공부하셔서 시험장 가실 때는 하루 사이에도 다 볼 수 있어요. 그 기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하룻밤 다 본다니까 저한테 뻥친다고 하는데 제가 해봤어요, 다. 그죠? 저도 공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 8년 공부했는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룻밤 다 봅니다. 몇천 페이지인데 하룻밤 사이 밤새 다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할 양을 자꾸 줄이는 거야, 이제. 자, 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2개월 걸렸어. 자, 다음에는 이제 뭐 한 달 반 걸렸어. 근데 시험 다가오시잖아요? 시험 다가오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공부해보니까 자, 대관식 공부는 한 달 공부예요. 한 달 공부라서 한 달 전까지 뭐 하냐면 한 달 전까지 기본서 내용 이해한 다음에 기본서 내용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하셔갖고 자, 그동안 그 공부하신 내용이죠. 공부하신 내용 등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한 3번 정도. 3번은 좀 많을 것 같고 하여튼 3번 어려우시면 한 2번 정도. 2번 정도 이제 다 모아서 정리합니다. 자, 2번 정도 이제 다시 되새기고 가시면 100% 붙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항상 뭐가 있냐면 공부하시면서 자꾸 공부할 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수험생은. 자, 이만큼 공부했다 이제. 처음에 이만큼까지가 공부할 양이에요. 자, 공부할 양이면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한 이만큼 공부할 거예요. 자, 이만큼 정도 공부할 거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공부하실 때 이제 뭐 심화해서 이제 이렇게 확대시키겠죠? 확대해서 이만큼 공부했어요. 자, 공부한 다음에 이 공부한 양이 있죠? 이 공부한 양에 대해서 이제 기본서 내용에서 판례가 많지 않습니까? 판례 문제에서 보면 예컨대 뭐 기본서에서 이제 뭐 판례 지문 이만큼 있다 이렇게. 자, 판례 지문 이만큼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 판례 지문을 이제 한 단어로 이제 한 줄로 딱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서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중에 공부하셨을 때 이만큼 공부한 다음에 자꾸 확대하지 마시고, 자, 공부할 양은 확대하면 안 됩니다. 확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나중에 공부하신 양이 있죠? 그 양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줄여서 이제, 자, 그 줄여서 공부하시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공부할 양을 확대시켜요. 근데 자, 기본서하고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다가 이제 최근 판례 정도, 행정법은 그 정도에서 딱 끝내셔야지 자꾸 넓히시면 이게 공부할 양이 점점 더 늘죠, 이렇게. 점점 더 늘게 되면 나중에 정리하기 힘들고, 그죠? 자, 나중에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뭐 이수란까지 가서 이만큼 넓혔어. 이렇게 심화해서 넓힌 다음에 더 이상 확대하지 마세요.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정리가 된 지식이. 자, 이 정리가 된 지식이 중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기본서 보시면 지금, 우리 기본서도 지금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지금 단권하지? 단권하니까, 그렇죠? 자, 단권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본서 내용이라든지 자, 객관식 문제 내용 등에 대해서 자꾸 넓히시라고 아니면 기본서에 이기하셔서 한 권으로 정리하시라고. 한 권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자, 넓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수업 중간중간마다 프린트 드려요. 오늘도 그 프린트 드렸잖아요. 자, 프린트 드렸는데 자, 이 프린트는 이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걸 받았었어요. 받아서 이제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간 다음에 이걸 보고서 버려야 되는데, 학원서 드리는 프린트는 버리는 거예요. 모아두시는 거 아닙니다. 저 오늘 이제 프린트 받았잖아. 받은 다음에 오늘 가서 이제 복습하는 거야. 복습하신 다음에, 자, 자기 거 만든 다음에 버리셔야 되는 거지. 프린트를 제가 드리면, 제가 프린트 많이 드려요. 뭐, 객관식 문제 많이 드리고 하는데, 프린트 받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막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쌓아놓으시는 순간부터 이제 망하는 겁니다. 쌓아놓으셔서 1년 동안 쌓아놓으세요. 아마 1년 동안 쌓으시면 이만큼 쌓일 거야. 이만큼 쌓일 거야. 그래서 책상에 이만큼 쌓이는데, 그거 볼 때마다 돼요. 이거 봐야 되는데, 쌓여있잖아. 불 씌워놓고, 점점 프린트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그애만 봐도 한참 나와요. 언제 봐야 될지. 자, 그러니까 쌓아놓지 마시고 오늘 받으신 거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보고서 버리시는 거라고 하지 마시라고. 모든 과목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프린트 받으셨는데 기본서 보니까 기본서에 빠진 게 있어. 자, 기본서에 빠진 게 있으면 이 프린트 내용을 기본서에 적으시면 돼요. 자, 기본서 적으신 다음에 하여튼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해서 당분화시켜야지 자꾸 넓히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자, 네 번째에서 영어인데 뭐 영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니 행정법 시간인데 영어를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이제 영어 때문에 되게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수험생 중에서 국가직하고 지방직 시험 보면 영어과락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50% 더 넘어요. 자, 50% 이상이 다 영어과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영어라든지 국사 문제 되게 어렵잖아요. 자, 문제 어려워서 거의 과락이라서 이제 영어가 이제 안 되셨잖아요. 자, 영어가 안 되신 상태에서 시험 보시면 100% 항상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에서 지금 공무원 9급 시험이 5과목이에요. 5과목인데 이게 점수가 보면 커트라인 이제 뭐 80 다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 80 이상인데 이 중에서 이제 영어가 안 된다. 그렇죠? 영어 안 되면 만약에 과목이 7과목이다. 그렇죠? 자, 7과목이고 자, 커트라인이 이제 한 75 된다. 그렇죠? 75 정도 된다. 자, 이런 경우라면요. 저는 영어 공부 안 해요. 영어를 뭐라고 합니까? 한 40 맞고서는, 그죠? 꽈랑 딱 치운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 100점 맞으면 되잖아. 그치? 아, 진짜 그랬어, 예전에.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자, 뭐 과목이 많잖아, 이게? 과목이 많을 때는요, 영어 뭘 합니까? 한 40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자, 과목도 적고, 자, 이런 상태에서 컷이 높아요. 자, 컷이 높은데 영어가 안 됐으면 100% 항상 떨어집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좀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은 자, 시간상 문제일 거지. 자, 시간상 문제이지 항상 언제든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가 안 되신 분은 항상 떨어져요. 항상. 응? 자, 다른 과목 잘하면 뭐 할 거야. 그렇죠?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왜 강조하냐면 자,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오셨을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냥 시간 문제야. 자, 6개월 공부하시고 7개월, 8개월 공부하시면요. 그냥 알아서 갑니다. 얘는 자, 법 과목은 좋은 게 뭐냐면 100을 투자하면 100은 나와요. 성과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점수가 올라가면 안 떨어집니다. 얘는. 자, 그런 특징이 있어갖고, 이게 시간 문제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하나씩 알게 돼. 그래서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다 풀어보셔도 80 나와요. 얘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처음 왔을 때는 저 되게 뭐 처음 되는 과목이라서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인식이 법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겁을 먹고 오셨는데,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냥. 자, 시간 문제라서 지금 지나가면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 지가 언제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잖아, 지금. 오래된 친구죠, 영어가? 오래된 친구인데 친해요? 아, 친하시냐고. 친하고 잘해요? 아, 오래된 친구잖아, 지금까지. 그죠? 지금 10년간 공부했을 거 아마? 10년 공부했는데 잘하시냐고. 잘 못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것이 지금까지 못했는데 잘할 수 있겠냐고. 그치? 그래서 하여튼, 자, 학교 가시려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여기가 필수잖아, 필수. 필수고 이제 학교 가시려면,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 양심상, 그죠? 아니, 학교 가시려면, 일단 영어가 돼서 합격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 초창기에, 처음에, 자, 처음 단계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 단계에서 영어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갖고, 일단, 처음에 영어가 이제 매일매일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자, 매일매일 공부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시간을 줄여야 되겠지. 왜냐면 얘는 100을 투자하면 100이 안 나오잖아. 자, 100이 안 나오는데 시험 다가왔는데 영어를 뭐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투자 많이 하시고 자, 많이 하신 다음에 일단 점수를 합격선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 가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영어 과목을 줄이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영어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권하는 방법인데 뭐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뭐냐면 저도 이제 외국 가기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선택해서 독일어를 공부했었는데 독일어는요, 영어보다 더 심해요. 단어가 암기하잖아요. 단어 암기하면 단어 다 똑같은 것 같아. 똑같아갖고 이게 암기해도 저 맨날 까먹어요.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자,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셔갖고 아침에 이제 수험생들 빨리 일어나세요. 자, 빨리 일어나셔서 이제 아침에 영어를 한 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하신 다음에 수업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수업 들어서 오늘 오늘 수업 들은 다음에, 자,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 등에 대해서 복습할 거 아니야. 자, 복습하고서 이제, 자, 영어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했는데 친구 놀러 왔어. 오늘부터 못합니다. 또 이제 아빠가 언제 오늘 저녁 먹자, 자, 또 못하겠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 영어라는 것이, 그죠? 자꾸 뒤로 미루면요, 오늘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조 공부할 때 1페이지 펴놓고서 한 달 동안 펴놨어요, 1페이지를. 뭐 그런 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자, 매일매일 공부하시려면, 아침에 공부하세요, 아침에. 아침에 공부하시고, 응? 자, 아침에 공부하시고, 어차피 이거 안 되면 학교가 안 돼요, 그죠? 어차피 학교가 안 되는데 더 공부해서 뭐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공부하시고, 오늘 공부 안 하셨으면요, 수업 들으지 마세요, 그치? 어차피 안 되는데 수업 들어서 뭐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셔갖고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하시고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오신 다음에 뭐 수업 내용 등에 대해서 복습하시고 나머지 시간 또 영어 공부하시고 해서 초창기에 좀 잡아놓으셔야지 좀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잡혔으면 하여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마음이 쫄립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다음에서 이제 뭐 생활이 단순한데 하여튼 자,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쵸? 잘 좀 그 계획을 세우셔갖고 일단 그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일단 처음 공부하실 때는 몰라요. 그죠? 잘 모를 건데 한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자, 공부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알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계획 세우시면 되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 이제 할 게 없어요. 처음 오신 분은 뭐 두 번째 공부하시고 이제 세 번째 공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학원 오셔서 수업 들으시고 자, 복습하시고 나머지 시간 영어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4개월 보내시면 알차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정도 보내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렇고 이제 자, 두 번째에서 이 순환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반복된 학습입니다. 자, 반복된 학습이니까, 자, 특히 법 같은 경우는 한 번 듣고서 이제 두 번 들으실 때, 자, 두 번째 들으실 때 실력이 좀 늘어요. 근데 처음 들으실 때는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 내용 파악도 어렵고, 법률 용어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실 때 좀 쉬워지니까, 근데 한 번 듣고 가버려요. 그죠? 전 이상한 게 뭐냐면 한 번 듣고 가면 이게 저 두 번째 들을 때부터 실력이 쌓이는데 수업을 한 번 듣고 가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기본 수업은 한 두 번 정도 이상, 두 번 정도 이상 들어야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반이 수업이지만 두 번 정도 들어봤자 기본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기본적 내용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두 번째부터 좀 실력이 쌓이니까 한 번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공부하신 분은 자, 두 번째 주고 기출문제. 자, 요 기출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제가 아까 이제 프린트 드리는데, 그 프린트에서 뒤에 가시면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그 프린트 있죠? 1주차. 1주차 프린트에서 뒤에 가시면 문제. 자, 7페이지. 자, 7페이지 문제 있죠, 문제? 자, 그 문제가 있을 텐데, 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자, 오늘 수업 들었어요. 자, 수업 들으신 다음에, 자, 기본적 내용 등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시고, 오셔서, 자, 기본적 수업 들으시고, 자,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수업 중간중간.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 풀어드리면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시고, 이제 이 프린트 버립니다. 프린트 버리는 거라고. 버리시고, 자,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자, 뭐 하시냐면 이제 1순환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만 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1년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공부하시는 문제. 자, 두 번째 공부하시는 분은 일단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에서 지금 출제 경향이 한 80% 나옵니다. 자, 과거 한 3년, 4년 전에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100% 나왔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신규판례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너무 자주 봐. 지금 작년도 국가리 추가시험이라든지 지방직 추가시험이 있어갖고 시험을 엄청 많이 봤어요. 작년도. 저 공무원 시험 엄청 많이 봤는데 시험을 너무 많이 보니까 어때요? 내일 문제가 없는 거야. 자, 내일 문제 없어서 지금은 80% 정도는 기출문제인 거고, 자, 플러스 이제 신규 판례. 지금 판례. 자, 이 판례를 출제할 건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80% 정도가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두 번째 공부하신 분은, 자, 요 기출문제 있죠. 요 기출문제를 한 거 사세요.
자, 그래서 서점 가시면 팔 텐데, 그래서 자, 행정법 문제 중에서 행정법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집, 자, 기출 문제집이 자, 있고, 뭐 두 번째 이제 예상 문제집 또는 이제 뭐 세 번째 보면 뭐 모의고사 이런 책이 있어요. 서점 가시면. 자,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예상 문제하고 모의고사는요 안 봐도 되는데 지금 필요 없고, 자, 이거 외에 이제 이것은 이렇게 뭐 보면 좋겠지만 뭐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 문제에서 요 기출 문제 있죠. 요 기출 문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 보시는데, 자, 아까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9급 공부하신 분은 한 1000페이지 정도.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가 1000페이지일 겁니다. 거의가. 그래서 1000페이지에서 한 1200페이지 될 건데, 그래서 이 책을 사세요. 자, 요 기본서 플러스 이제 객관식 문제집. 요 객관식 문제집을 한 거 사셔갖고, 자, 오늘 이제 수업 나갔어요. 수업 나가신 범위만큼 요 기출 문제 풀어보십니다. 그래서, 자, 이 기출 문제만 다 풀으셔도 거의 이제, 자, 80%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좀 한 거 사셔갖고 두 번째 들으신 분. 자, 두 번째 들으신 분은 일단 객관식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문제가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그래서 자꾸 이제 기본 이론 공부했다고 해서 이론 공부하셔야지 객관식 풀려요. 근데 이론 공부했다고 해서 객관식 항상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론을 공부 안 하시면 객관식 문제 안 풀려요. 근데 이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객관식 문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변형시켜 내는지 뭐 그런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 패턴 등에 대해서 좀 자꾸 익히셔야지만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일단 객관식 문제를 요 기출 문제집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인데, 자, 될 수 있으면 요 문제집은 자, 얇은 거 있죠. 예컨대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얇은 문제집을 자, 계속해서 몇 번 푸는 것보다는 두꺼운 문제집을 한 권 선택하셔서 자, 반복해서 푸는 것이 더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상 문제하고 모의고사는요, 어차피 저자가 된 거라서 이 문제가 출제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보세요. 80%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 자, 제가 뭐 가장 강조하는 건데, 시험장 갔어. 자, 시험장 갔는데 문제가 신규 문제야. 자,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새로운 문제는요, 처음 본 판례 이게. 처음 본 판례고 처음 본 지문이에요. 처음 본 판례고 처음 본 지문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다 몰라요. 얘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수험생 다 모르니까 이제 찍기에 따라서 이제 찍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맞출 수 있는 거고 못 맞출 수 있어요. 얘는 거의 이제 확률이 좀 낮겠지 이제.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 새로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요 기출 문제 있죠. 자, 수험생은 요 기출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잖아. 그런 지문 등에 대해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을 다 맞춘다는 전제에서 신규 문제를 맞추셔야지. 아니, 신규 맞추고서 이거 다 틀리면 뭐 할 거야, 그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규 문제입니까? 기출 문제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은 틀리면 안 된다고. 자, 이걸 틀리지 않은 전제에서 다 맞췄다는 전제에서 신규 문제를 맞추셔야지. 신규 문제를 맞추고 어려운 거 맞추면 뭐 하겠어요? 틀린 것들은 뭐 쉬운 문제라든지 나왔던 거 다 틀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자, 그런 관계로 요 기출 문제집은 한 것 정도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돼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 다고 와서 뭐 그 학원에서 이제 뭐 단원별 예상 문제라든지 자, 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하는데 예상 문제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여기서 이제 보충하시면 되는 거고, 보충하시면 되고, 자, 개별적으로 이제 한 것 정도는 기출 문제가 좀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공부하신 분은, 자, 수업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자, 공부하신 내용까지 문제 푸세요. 문제 자꾸 푸셔야지 실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뭐 출제 경향하고 기본적 내용 설명드렸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고등학교 전략인데, 자, 행정법과 관련돼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학문적인 접근하지 마시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자, 지금 공부하신 내용이 행정법이야. 자, 행정법인데, 이 행정법은요, 법학과에서, 자, 1학년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자, 2학년 때에서 뭐 2학기라든지 뭐 3학년 때 공부하는데, 이 행정법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이 전 단계에서, 자, 우리가 법학과 가면 민법이라든지, 자, 민법이라든지 형법이 있어, 이렇게. 민법, 형법, 자, 뭐 형사소송법, 이런 법이 있어, 이렇게. 자, 이런 법이 있을 텐데, 이런 법을 먼저 배워요. 자, 먼저 배웠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 것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민법과 형법 등 다른 법이지? 이 다른 법을 공부하시는 전제에서 행정법을 공부하시면 되게 쉬워요, 이게. 자, 되게 쉬운데, 근데 이런 법이 지금 밑바탕이 없잖아, 지금. 자, 이런 법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수험 과목으로서 행정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 이 법 자체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셔도 여러분들. 이걸 100% 이해하시려면 이 과목에서 한 10년 공부하고 와야 돼. 여기서 10년 공부하고서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렇지? 우리가 내년 붙을 건데 10년 공부하고서 시험 10년 공부하고 온 상태에서 이거 공부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범위 내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이제 이 법 과목에 대해서 행정법에 대해서 내가 100% 이해하겠다. 자, 이만큼에서 지금 이만큼 와야 돼. 이 정도 와야지 지금 이 정도 와야지 학교선인데 수험생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오류가 여기 이제 여기서 앞에서 시작합니다. 앞에서 시작하는데 이런 지문이 내가 되게 궁금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뭐 하겠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문 몰라요. 그렇죠? 이거 아시려면 이 지문 자체를 아시려면 민법을 공부해야 돼. 형법 공부해야 됩니다. 이 지문 자체 아시려면.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된다고 해갖고 이거 알려고 막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막 파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어때 지금? 땅만 파게 되는 거지 진전이 안 돼.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험에 적합한 공부하라는 하는 의미는 일단 100% 이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왜 할 수 없어요. 응? 할 수 없고 저도 뭐 강의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100%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교수님들이 이제 그 연구하신 성과에 대해서 전달할 뿐이지, 제가, 법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없어, 저도. 그런 상태에서, 수험생이 100% 이해하겠다고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시험 나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 있죠? 단순 암기가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판례 중에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제가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결론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단순 암기사항 있죠. 판례 중에서 이제 단순 암기가 있어. 왜 그런지 알 거 없어. 왜 그럴 거 알고 없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하고 이해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이 단순 암기가 필요한 사항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에서 뭐 특별 권력 관계 가시면 자, 145페이지. 교재에서 145 가면 거기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서 그 판례 나오죠, 판례? 심판에서 판례 있을 텐데 농지 계량 조합하고 직원 관계가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고 판례 2번 가면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하고 직원 관계가 특별 권력입니까? 사법 관계입니까? 사법 관계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지문은요 이해하는 거야, 그냥 암기하는 거야. 그냥 암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왜 그런지까지 이해할 거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자꾸 이제 학문적 접근하지 마시고 단순 암기사항이지? 단순 암기사항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수험생은 끝도 없어요. 한 10년 공부해야 됩니다. 하시면 되고 다음에서 이제 아까 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중요한 것이 80%가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있을 거고 현재 20%가 이제 신규 문제인데 신규 문제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20% 신규 문제를 맞히기보다는 아까 80% 나왔던 지문 자체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네 번째 가시면 기출문제 아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패턴을 익히면 될 것 같고 6번 가시면 실전 모의고사인데 실전 모의고사 왜 써놨냐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수험생이 이제 시험 공부하잖아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물론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시험장 가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 그 급박한 상황에서 뭐 국어라든지 국사라든지 영어가 지금 필수입니다. 필수면 시험 과목 실전 시험에서도 일단 필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과목을 다 푼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선택 과목을 풀겠지. 푸는데 이것과 관련돼 갖고 이게 뭐 이번 수험생 이제 보면 국사가 좀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에 그 국가지 국어 문제에서 국사가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국사 같은 경우는요 그 문제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어려우니까 이제 뭐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 다 간 거야. 시간 다 가서 모든 수험생의 공통적 견해가 뭐냐면 필수 과목에서 시험 문제 풀다가 보니까 이제 핸드폰 풀려보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10분이래요. 10분, 8분 남았대. 10분, 8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때요? 자,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충분한 시간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뭐 공통된 견해가 뭐냐면 좀 찍고 나왔다. 그쵸? 뭐 2문제 찍고 나왔다. 뭐 3문제 찍고 나왔다 하는데, 그쵸? 이게 보세요. 나와서, 그쵸? 행정법 과목이 맨 마지막에 풀었어. 근데 나와서 풀어보시면 시간이 이제 충분한 상태에서 풀어보시면 그 문제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 문제야? 다 아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는요, 그게 저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자, 일단은, 그쵸? 시간 배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험생은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 주어진 시간 내에, 100분. 자, 요 100분 주어진 시간 있잖아? 자, 이 100분 시간 내에 다 풀고 나오셔야 돼요. 자, 공무원 수험생에서 한 문제가 5점입니다. 5점인데 한 문제가 합격을 좌우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부하신 수험생은요, 일단 한 문제라든지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그런 그 학원서 보는 모의고사 있을 거야. 이 모의고사 시험에서 항상 이제 그 나왔던 문제 있죠.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올 건지 보지 마시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거 뭐냐면 그 문제보다는 시간 분배야. 항상.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고 나오는 거. 자, 나중에 보세요, 이제. 올해 지방지 시험 응시하셔갖고, 뭐 지방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응시해서 가서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그쵸? 분명히 요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시간 배분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시험도 안 보고 이제, 그쵸? 학원에서 보는 문제도 안 봤어, 그쵸? 그냥 가서 보는데, 그냥 무슨 배짱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시험 보지 마시고 학원서 자, 시험 보시면 그 모의고사 보면 그 모의고사 응시하셔갖고 항상 이제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실전처럼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자, 실전 가셔서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시간 분배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 행정법 공부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정리한다면 자, 처음 오신 분은 일단 법률 용어 파악하시면 됩니다. 법률 용어하고 요건까지만. 요건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되고, 자, 100%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오신 분은 2개월 동안, 자, 2개월 동안 수업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2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공부하시면서 요 과목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테니까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시면 자, 좀 이해하시는 과목이니까, 그쵸? 과목이고,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자, 가장 좀 안정적인 과목이니까,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기출문제집. 아까, 자, 기출문제 정도를 하나 사셔갖고, 자, 두 번째 공부하신 분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문제가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다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그거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강조할 건데, 세 번째 강조할 것은요, 어차피 공부하러 왔잖아요. 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하실 일은 뭐냐면, 일단,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셔갖고 좀 생활을 좀 단순화시키세요. 아침에 이제 계획 세운 대로 이제 이행하시면 되고, 친구라든지, 개인적인, 만남 같은 것은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거 다 하시면요, 합격이 힘들어요. 2년 정도 2년, 3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자, 공부에만 이제 좀 집중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 하실 일이 뭐냐면, 오늘부터 처음 하실 일은 집에 가셔서 친구를 끊으세요. 친구 관계를 끊으셔야지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카톡까지 끊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쵸? 카톡까지 끊으시라고 하고 싶은데, 왜냐면 공부할 때 맨날 카톡 오잖아, 그쵸? 카톡 하다 오니까 맨날 공부하다가 카톡 답 달고, 또 공부하다 답장 달고, 그게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쵸? 그것까지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하니까 이제 일단 친구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것은 좀 자제하세요. 어차피 수험생이니까, 그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경쟁 높은 데는요, 몇백 대 1이에요. 자, 몇백 대 1인데, 오셔서 딱 보세요, 지금. 여기 강의실에 지금 보시면, 강의실에서 이제 1등 하셔야지, 그죠? 1등에서 한 3등 정도 하셔야 붙을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옆에 친구 봐봐. 옆에 친구 보시면서 내가 얘를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저 친구 다 만나고, 술 마시고 다 마시고, 놀고 다 놀고,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일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1년 동안 나는 공부하겠다, 그죠?
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친구 관계 좀 끊으시고, 자, 공부에 좀 올인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 뭐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뭐 충분하게 이제, 뭐 객관식 시험이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좀 불안한 게 있겠지만, 자,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공부 방법하고 출제 경향 말씀드렸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갈게요.